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7월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전월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과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을 지적하며 8월부터는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중동 정세 악화, 환율 추이 등 불확실성도 잔존하는 만큼 향후 물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8월의 분기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장에서 대명 소노 시즌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명 소노그룹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티웨이 항공 지분 24.9%를 보유하게 됐고 예림당 및 기존 최대 주주와의 지분율은 29.74%로 지분 차이는 약 5%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해운주인 흥하해운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마스 정치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중동 불안이 커진 가운데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들이 늘어나면서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인데요. 해운주 섹터 내에서도 흥하해운만이 유일한 강세로 마감해 주목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수젠텍을 비롯해 랩지노믹스, 시젠 등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KP3 검출률은 6월에 12.1%에서 7월에는 39.78%로 크게 늘었는데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단기 트레이더들은 진단키트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퍼렇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저희 신들의 매매신호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에 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일단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디어 저 윤사무엘이 빛나는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드디어 저의 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을 생각을 해보면요. 한 달간 뭐 지수나 아니면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죽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8월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어떤 조정 그리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큰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종목에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돈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돈이 있어도 무서워서 못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두 번째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우선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도 너무 많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이번 하락장에서 이번 폭락에서 큰 수익이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폭락장이
누군가한테는 어마무시한 큰 기회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는 굉장히 또 멋지게 트레이딩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윤석열은 어떻게 매매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한 장만 그냥 간단하게 올해 좀 그래도 시세 탄력을 잘 보여줬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주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강한 종목을 매매한다는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폭락장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면은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더 약한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7만 원, 여기가 이제 20만 원. 저기는 YC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22,950원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 시세가 나오는 강한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저 윤석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이 매매 일지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매매 타점을 인증해 주셨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장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돈만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다 사집니다. 다 사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7월 달에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큰 돈들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떨어질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는 물량이 많이 나왔었고요.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좀 패닉셀 하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패닉셀 하는 물량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큰 손들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다음 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멋진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월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9월 달부터 저와 함께 하셨는데 작년 10월 달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금 같은 하락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포함해서 수익률이 월 평균 75%, 투자금이 제법 커가지고 차를 5억짜리 외제차로 최근에 또 바꾸셨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럴 돈을 벌어가지고 금을 사셨대요.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분이시죠. 그래서 저의 이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발리 여행을 가셨다. 그리고 발리 여행 가가지고 실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추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1박 2일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빨리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느긋하게 스캘핑을 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은 비상하는 계좌, 답답했던 어떤 계좌에서 비상하는 계좌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멋진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을 대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리 현금을 많이 비축해놨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미리 시장을 먼저 내다보시고 그에 알맞는 전략을 제시해주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 나도 시장을 미리 좀 전망하는 그런 눈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종목들 빠르게 시세를 분출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화요일에 말씀해주신 한미 반도체 바로 또 시세를 분출했네요. 네, 시세 분출하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는데, 오늘은 그렇죠. 내려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됐어요. 11월, 2월 달 이렇게 두 차례 추천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드디어 400% 그리고 110%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야, 너무 묵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최근에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펩트로인데 6월 28일 약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한 20거래일도 아니죠. 한 10 몇 거래일 만에 또 한 약 80% 정도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실제 이 80%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크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18일, 7월 23일 두 차례 공략 도와드렸는데 요즘에도 또 견조하죠. 27% 그리고 12.84%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수익권에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 동안 약 6.51%. 시장은 하락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위에 있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127,500원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137,500원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약 8%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다 리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하면은 여러분들 별로 공감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냥 제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차례, 여기 최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세가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도 제가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서 이 구간에서도 제가 이렇게 팻말로 이렇게 매수 이랬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410%, 407%, 그리고 2차 공략 시점 대비해서는 105%. 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추세를 400%까지 끌고 갔느냐? 아예 전 더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자, 저 보세요. 자, 최근에 일봉 차트입니다. 알테오젠 일봉 차트. 네, 보시면은 여기 가격대가 85,000원이라 적혀 있죠. 여기가 291,000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BBBBB, SSSS, BBB, 그다음 SS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세가 없는 곳에서는 매매를 잘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시세가 없는 곳에서 매매하면은 답답하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걸 바라지. 샀는데 주가가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주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구간, 탄력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몰라요. 여기 있을 때는요. 하지만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장점은 물리는 거 없이 시세의 알곡만 챙기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주식에 대한 어떤 매매에 대한 신세계를 느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7월 30일 날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을 제가 또 어김없이 매수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이날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두 차례.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 베팅, 동시호가에서 295,000원에 사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매수 타점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내렸어요. 근데 한 마이너스 한 3-4% 떨어졌거든요, 이때. 그리고 나서 버텼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서 또 매수로 추가 매수. 남들처럼 물타기를 안 합니다, 저는. 위에서 불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에만 플러스 6%.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한 8-9%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을 매매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여기 나와서 이날 방송 나와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추세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제가 워낙 또 유명해요. 수익 잘 내는 걸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 교육방에 수십 명, 수백 분씩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들고 있거나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펩트론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만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도 너튜브 공략, 여기서도 장중에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 대응 하고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매수하고 매도.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세가 나오는 알곡에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정해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 정도가량 수익 인정해 주셨고요. 실제 평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7%,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 수익 인정해 주셨고 거의 다 대부분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 인정해 주셨고 여기에는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명, 한 3-40분 정도가 펩트론에 대해서 수익 인정해 주셨거든요.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제가 더 멋진 종목을 공략 도와드려서 더 큰 수익 안겨다 드리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매도 종목들을 이제 끌고 가고 거기에서 안에서 이제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안에서는 상따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 날도 시세의 연속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잡자마자 바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또 폭발적인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또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이 다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하락했었던 오늘인데 그만큼 또 시황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저는 오늘 보면서 조정을 넘어서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길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이제 재채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폐렴에 걸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대장주가 있으면은 주식도 그렇잖아요. 대장주가 1등주가 있으면은 보통 그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2등주, 3등주는 뭐 25%, 뭐 3등주는 18%. 근데 5등주, 뭐 6등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장이 상한가 풀리면은 폭락을 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8등주, 뭐 10등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내려갔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투세 같아요. 금투세 이슈 때문에 큰 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금투세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못해도 3,00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사실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예시를 들자면 지난달 장이에요. 7월달 장. 물론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수익 내기가 쉬워집니다. 좋아지고요. 그래서 해지를 풀어버리고 오히려 확실하게 이제 베팅을 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누군가한테는 어마무시한 큰 기회가 됩니다. 근데 공포가 달한다라는 게 누군가는 이제 현금으로 인해서도 이제 공포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신용 미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 하기엔 좀 너무한데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거를 물량을 받아서 또 올리는 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차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이제 트렌드에 있어서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이런 데가 있겠죠. 전저점. 전저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트렌드 저점 이런 데에서는 좀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낙폭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뭐 화요일까지도 조금 낙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오늘은 그냥 손절하는 물량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패닉셀 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패닉셀 때가 어마무시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죠, 항상. 최근 2주 동안 코스닥은 망했다, 그냥. 망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래서 저는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코스닥이 거의 없어요. 들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이 없고 거의 다 코스피로 세팅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뭐 이런 전저점들이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2022년도 저점이었죠. 그래서 여기 1차, 여기 2차. 그래서 여기 어디선가 지지를 받으면은 그때 좀 약간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해보는 게 유효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코스피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간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물론 주식이라는 게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도 당연히 이제 거기서 만약에 큰 주도주가 있다. 말도 안 되게 강한 작년 에코프로 같은 그 안에서는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긴 하지만 실제 어중간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더 큰 기회가 생기면서 더 큰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장이 8월 초가 어마무시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시장이 이어질지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전략을 잘 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와 10%대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은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놓은 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고 엔비디아는 역시 6%대의 낙폭을 보이는 등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7.14%로 내려앉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이 미국 기술주 하락과 동조한 결과라며 이들 종목의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컸던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1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9.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인 SK하이닉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 예상대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갈까요? 조금 더 조정 보이다 갈 거예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네. 작년의 주인공이 어떤 종목이었죠? 작년에 뭐 초전도체 이런 거요? 예. 그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기억이 나요? 총체적으로 2차 전지? 그쵸, 에코프로였잖아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음 그 반등은 상한가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8월 달이었나? 10월 달이었죠. 10월 달.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주도주였는지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였어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리고 YC도 있었지만 한미반도체는 저점 대비했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배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대형주 안에서는 가장 큰 대장주였고요. 그랬을 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뉴스는 너무 안 좋아요. 자, 뉴스는 뭐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대신 구글을 선택. AR 반도체 지각 변동 전조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어젠가 그젠가 나왔던 뉴스였죠. 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동시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한 4,4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462%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또 떨어졌죠. 그러면서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16조 원, 그리고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렸죠. 하지만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잘 나오냐? 뭐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잘 나오는 게 낫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중요하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납품을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핵심 키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이게 납품을 한다라고 해도 엔비디아가 안 가면은 하이닉스도 말짱 꽝이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하고 종고점을 틀어야 하든지 종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도 또 따라 하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많이 내렸어요. 25만 원, 26만 원에서 지금 뭐 10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이 좋은 걸 이 가격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시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등은 아마 여기 이 저점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다. 나왔죠. 근데 나오고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은근히 반등이 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갭 상승도 한 3%인가 했었잖아요. 3, 4% 했죠. 여기서 양봉이고. 그러니까 총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7에서 8%, 대형주에서 7에서 8%가 이틀 만에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반등은 개인적으로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17만 원 아래에서 16만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다시 시도할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여기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요. 여기 이 구간이 터졌고 여기서 또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생각보다 강한 지지 라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은 이미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반등 트라이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차트를 볼 텐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종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RSI 같은 지표도 제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한 번씩 봐요. 이런 식으로 과매도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저점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한 7%는 갈 줄 알았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다만 이번에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좀 반등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개장 전에 엔비디아 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SK 하이닉스 월요일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셨습니다. 월요일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서 추후에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윤삼을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둘 중에서 하나만 공략해야 한다면 어떤 걸 할까요? 고민인데요. 네. 저는 한미 반도체 할 것 같아요. 아,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90% 확률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90% 확률로 20, 30%는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수익을 내봤어요. 네. 근데 그런 자리가 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반도체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제자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 7월 달 내내 만약에 여러분 보통 이제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이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1억을 잡아요.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장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00만 원 가지고만 일단은 한번 들어갈 때 한 종목당 500만 원 정도 이하로만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려오면은 저는 한 2, 3천만 원 담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비중 차이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오고 있다.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렌 버핏 저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인데 제시 리버모어를 더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털 때 탐욕을 가져라. 저는 이제 탐욕을 부릴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저 7월 달에 탐욕 안 부렸어요. 7월 탐욕 안 부리고도 1,000만 원, 월천 제 제자분들 달성 도와드렸는데 저는 이제 탐욕을 부릴 겁니다. 자, 그리고 피터 린치는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내동인들이 내던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이게 다 트레이딩으로도 다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워렌 버핏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로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더가 된다.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작년 상반기를 주도한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를 주도한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를 공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네, 여기서 제가 사라 그랬죠. 네, 여기서 사라 그랬고, 네, 8% 수익이 났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또 제가 손절가도 짧게 잡으실 분들은 네, 12.5 잡아드렸고, 근데 만약에 내려왔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메이저 구간이 있습니다. 메이저 구간. 네, 여기서 저는 쓸어 담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90% 확률로 반등을 주는 자리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히든 정보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반등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을 실을 자리는 아니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중을 실을 때가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에코프로 BM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기 방송은 아닌데 타 방송사에서 에코프로 BM을 여기서 방송 추천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에코프로를 그때 당시에 담았고요. 다음 날 상한가 가고, 단기적으로 저와 그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매매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막 30-40%씩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56만 원, 60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왔어요. 네, 그때 저는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깨지는 종목을 사야 돼요.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걸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퀀텀 점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 내가 결국에 돈은 있다.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포트를 교체할 기회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포트 진짜 좋았던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거기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돈이 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 윤사무엘과 만나서 지금 바로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올지 아니면 바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저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기 저점이요. 그래서 저점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QR 찍고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이 공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메이저 레벨 때 가격 공략, 그 가격이 무엇인지 그 공략 가격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또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3.35% 상승 마감한 석유 판매 기업인 흥구석유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부분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당한 상황에서 현지 시각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로 새로운 방어용 미군 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BS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의 오일과 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오늘 석유 관련주는 우리 증시의 하락 속에서도 나홀로 상승 흐름을 탔고 흥구석유는 3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렸습니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는 흥구석유입니다. 전문가님, 흥구석유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종목인데 공부방에서 말씀을 하셔서 수익이 또 났다고요. 네, 공부방도 그렇고 어제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그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제 좀 장 초반에 공략 도와드렸는데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슈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텨가지고 또 수익을 냈고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라고 이제 좀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약간 강한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흥구석유를 전 좀 탑픽으로 지켜보고 볼 생각이고요. 뉴스는 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명령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테마로 이제 트레이딩성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건데 시장이 왜 하락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급이 좀 강한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좀 저는 들어온 돈을 믿고 조금 어제도 버텼습니다. 보시면은 3일 연속 3천억이 터졌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상한가로 굉장히 잘 갑니다. 상한가, 여기서도 상한가, 여기서도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여기랑 또 다르게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성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3일 연속 3천억 원대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월봉을 한번 볼 텐데 월봉이 이상해요. 이거 되게 보시면은 만약에 월요일에 뭔가 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5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강하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는 약간 좀 정상적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세력성 아니면은 좀 그런 해치성 테마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돈은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눈치채고 어제 이제 너튜브 방송에 이제 목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장중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흥구석유 가격 전략까지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18,200원, 18,000원 이렇게 사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마 타점은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흥구석유를 그러면 타점을 잡았을 때 3분봉입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죠. 18,200원에서 18,000원.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제가 또 추가 매수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횡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횡보를 하는 이유.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전일 날 늦은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갭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물량을 소화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요. 이런 데 손절가 잡고 버텼고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길래 야 이거 차익 실현 물량도 다 받아주네 라고 생각해서 버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매수가 이렇게 던졌고요. 여기서 이제 또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했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종가 배팅까지 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VI까지 들어갔었죠. 저와 함께 이렇게 VI까지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 윤사멜은 수익을 너무 잘 낸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저도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싶은데 제가 위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주식이 재밌어요. 주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수. 그래서 교육생 매매 타점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려줄 때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또 여기서 매수들을 또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에서도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공략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위치에서 저는 분명하게 제가 원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 종목이 진짜 크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 종목을 왜 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20년도 신풍장을 보면은 비슷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크게 가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보통 이제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유통 물량을 이제 잠궈버리면은 주포라고 하죠. 세력이 잠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잘 가는 특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된다.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위로 방법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리 이렇게 갈 수 있는 흥구석유를 또 잡아내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월요일 날 흥구석유 상승이 나왔을 시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으니까요. 흥구석유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투자 꿀팁을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주도주 낙주 매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비슷하게 계속 이어질까요? 네, 오늘도 비슷한 강의로 도와드릴 것 같고요. 네네.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기법만 가져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낙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전매 특허거든요. 낙주 매매가요. 그래서 이 낙주 매매를 했을 때는 물량도 많이 잡히죠. 수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잘만 잡으면은. 그래서 이 주도주 낙주 매매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빠르게 파동의 형태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파동의 길이와 변의 간격 이 사이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형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형태를 기억해 놓으셔라 라고 하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반전,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패턴을 적용하게 되는데 핵심은 자, 원리는 비슷합니다. 미수와 신용을 쓴 사람들이 매도세가 가팔라지는 위치. 신용을 썼어요. 내가 만약에 하이닉스에 신용을 쓴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20%짜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배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만약에 5배를 썼다라고 하면은 20%만 떨어져도 그 계좌는 복구 불가능해요. 아예 다 그게 뭐라고 하죠? 네. 패닉입니다. 그냥 없어집니다. 돈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슬픔이 있는 자리가 누군가한테는 어마무시한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B랑 C라는 건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샤크와 사이퍼 S1, SC1 이렇게 그리고 78.6, 88.6 이 두 가지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고요. 낙주 매매의 핵심 HTS 설정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설정 같은 경우에 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튜브나 아니면 장중 라이브 할 때 아니면 또 제가 어떤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퍼와 샤크. 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X라는 데서 저점을 형성하고 A까지 갑니다. 예, 고점이 단기 고점이 나와요. 거기다가 어김없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B라는 점이 나왔을 때 이 C까지 이 A라는 고점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해줬다가 쭉 내렸을 때 이 78.6 여기 이 C와 이 X 이 저점과 이 C라는 고점의 78.6, 88.6은 강력한 반등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아무 데서나 쓰지 말고 주도주라는 명제 아래 주도주에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잃을 일이 없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포스코홀딩스 23년 7월 27일 그때가 거의 2차 전지 고점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낙주 매매를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자, 여기가 X 저점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 번 더 A 그리고 B 조정 받았죠. 그리고 C 그리고 D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이 X 여기 저점과 이 고점의 78.6, 88.6, 58만 뭐 7,000원, 58만 4,000원 이런 식으로 1차, 1타점, 2타점 그리고 나서 반등이 4시간 만에 12%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여기서 잡으면 돼요. D라는 점에서. X, A, B, C, D 여기. 그리고 여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저점이 잡힙니다. X 올라가고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쭉 내립니다. 자, 여기 1타점, 여기가 2타점인데 1타점에서 바로 15% 상승이 나옵니다. 1시간 만에 그것도.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종목들 위주로 공략 도와드리고요. 테슬라도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제가 방송에 서경 방송에 나와가지고 테슬라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를 2번 말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서 저점이 잡힙니다. X, A, 여기가 B, B, C, 그 다음에 D. 여기 78.6. 여기 78.6입니다. 102달러가. 그래서 2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고점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똑같죠? 패턴이 똑같죠? 여기가 78.6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약 1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방송에 나왔을 때도 5월 달인가 그랬어요. 테슬라 저점 나왔다. 여기다, 저점. 그리고 나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24년도 2월 15일 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저점이 잡힙니다. X, A, B, C, 그다음에 D, D. 78.6, 88.6. 이 저점과 이 고점의 78.6, 88.6. 23,900원, 22,000원. 네, 1차점, 2타점. 둘 다 체결됐겠죠? 그럼 평당이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53%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런 타점이랑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주도주, 낙주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히든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뭐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이번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S급보다는 네. 그냥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을 좀 약간 제 관점에서 이제 풀어볼 생각인데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멘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지금 게임 맛집으로 등극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어제 시장이 굉장히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 거의 뭐 준상한가까지 갔었죠. 이 넥슨 게임즈의 신작 흥행 호조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상승장에서 좀 작은 모멘텀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저는 시프트업이 좀 기대가 돼요. 좀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이유는 왜 어떤 거에 프리미엄을 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최근에 NC소프트의 시총을 시프트업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도 게임주들 안에서도 뭔가 지각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종목은 7월에 상장한 신규주입니다. 거기다가 신규주인데 유통 물량이 13.83%고요. 기관 보유 예수 물량이 6개월 차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지금 1개월 차밖에 안 되거든요. 1개월 차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상장한 지가. 그래서 6개월 차에 45%가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도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집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프트업의 유통 물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일단 최대 주주가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장 후에 12개월, 1년 차에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차에 풀리는 물량들이 약 45%가 됩니다. 3개월 차에는 1.47%, 얼마 안 되죠. 물량이 너무 조금 나오고요. 1개월 차에도 0.61, 0.11, 15일 차도.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게 없다. 잠갔다.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조금만 돈을 들여가지고 매집만 하면은 이 종목 잠궈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좀 가볍게 본인들이 컨트롤 해가지고 잘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63%가 이 종목의 최종 유통 물량이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중반대예요. 그러면은 실제 3천억에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 올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프트업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21년도에는 적자였어요. 191억 영업이익 적자 이렇게 찍었었는데 22년도부터 183억이란 영업이익이 나오더니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상은 71%가 성장을 한 1,900억 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약 2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센서스 상회를 한다고 하면은 또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내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초가부터 여기 63,000원 여기 구간이 저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당연히 여기보다 아래 그냥 6만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한 8만 원, 8만 원 라인까지는 8만 5천 원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인텔 등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심했는데요. 이걸 기회로 삼아보자고 말씀하시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월요일 시초가 매수 시에 85,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